여행을 가면요, 꼭 한 명쯤은 음식 때문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입이 좀 예민해서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해요. 그래서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 말이 점점 바뀝니다. 밥이 너무 짜다, 생선은 비리다, 고기가 질기다.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먹냐며 불평이 시작돼요. 문제는 그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옆에서 잘 먹던 사람들까지 갑자기 눈치를 보게 되고 맛있다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전체 분위기를 망치고 밥상까지 무겁게 만들어버리죠. 사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감각적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낯선 환경,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 불안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음식이나 상황에 대한 평가 혹은 타인에 대한 불평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즉, 내가 불편하니 너도 편하면 안 된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위축되고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눈치 보이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착취라고도 부르는데요.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타인에게 은근히 전가하는 행동입니다. 결국엔 밥맛도 잃고 마음도 지치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은 늘 뭔가에 불만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음식이든 문제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웃으며 넘어갈 수 있어도 매번 반복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입맛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입에 안 맞더라도 조용히 넘기고 함께한 이들의 기분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행은 매번 완벽할 수 없지만 함께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 여행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 수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어도 웃으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근사한 식사여도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맛은 다를 수 있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결국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팝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누군가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함께 밥 먹을 때 어떤 사람인지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여행을 함께 하다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의 진짜 태도가 불쑥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센스 있어 보이던 사람이 낯선 장소에서 뜻밖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이 늦어진다 싶으면 이게 뭐 이렇게 느려? 하며 직원에게 인상을 쓰고 호텔 프런트에서는 반말 섞인 말투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는 이상하게 기분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인 태도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무례해지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바라봅니다. 나와 상대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힘의 크고 작음을 먼저 따지죠. 그리고 자신이 더 위에 있다고 느끼면 태도는 곧장 달라집니다. 이런 행동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단지 역할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말투가 지시조로 바뀌고 존중은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 무례함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자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평소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행처럼 위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환경에서는 그 본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겁니다. 말투가 거칠어진다거나 눈빛이 달라지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권위적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식당 직원이었지만 내일은 나일 수도 있는 거죠. 평소에는 웃으며 대하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갑자기 권위적인 태도로 변하는 걸 본 적 있다면 그건 단순한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똑같은 존중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너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시간은 단지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나면 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죠. 비행기가 연착될 수도 있고 예약했던 숙소가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갑자기 비가 오는 날씨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한 명쯤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하지 말랬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그냥 예민하구나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나만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나 때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분위기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불편하거나 계획이 틀어지면 가장 먼저 주변 사람부터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 결국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감정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 아니라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만 따지는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있는 겁니다. 이런 유형을 심리학에서는 외적 통제 성향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외부 탓, 남 탓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 스스로 원인을 찾거나 바꾸려 하기보단 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존감은 낮은데 책임지는 건 두려운 사람. 말하자면 인생의 핸들을 스스로 잡지 않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이런 사람 옆에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조심하게 되고 언제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불안해집니다. 결국 여행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눈치 보고 말 조심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늘 피해자처럼 보이고 나는 늘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는 이런 미묘한 분위기가 쌓여갑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중엔 이 사람과는 다시는 어디 함께 가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를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안 된 거야 라며 자리를 피하는 사람은 여행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인연이란 건 결국 책임을 함께 질 줄 아는 사람과 이어져야 오래갑니다. 여행을 함께 떠나면 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럽고 피곤한 순간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다 같이 잠깐 들른 휴게소에서 누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도 없이 감감무소식. 다른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가까스로 모습을 드러낸 뒤 돌아오는 말은 그냥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느껴지는 허탈감과 피곤함은 단순히 늦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만든 데서 오는 깊은 피로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유로움이라기보다는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너희는 그걸 알아서 맞추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팀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없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은 심리학적으로 주의 이탈형 자기중심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중심이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의 스케줄을 맞춰야 하고 혹시 또 사라질까봐 마음을 졸이며 주변을 살피는 감시자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다 같이 즐기러 온 여행인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줬다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심함으로 인해 관계마저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함께 있는 공간에서 함께 있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즉 단체 여행 중에도 혼자만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결국 관계에서의 이기심과 연결됩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실망감을 안기죠. 진정한 자유는 주변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배려와 소통을 지킬 줄 아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 한마디로 잠깐 다녀올게요 라고 전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동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여행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어느 날 조용히 연락을 끊고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같이 있어도 불안한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결국 좋은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미리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유보다 함께하는 안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남기자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여행 중에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장만이 끝이 아닐 때입니다. 한두 컷이던 사진이 어느새 수십 장이 되고 포즈를 고치고 구도를 바꾸고 결국 한참을 거기 붙잡혀 있게 되죠. 여행을 왔다기보다 촬영을 온 기분. 정작 풍경은 눈에 안 들어오고 함께 있는 사람의 감정은 점점 지칩니다. 이런 사람의 핵심은 추억이 아니라 인증에 있습니다. 여행의 진짜 목적보다는 나중에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진이 예쁘게 나왔는지가 핵심이고 함께한 사람들의 피로나 감정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행자는 어느새 카메라 뒤 조연이자 연출을 위한 배경처럼 취급당합니다. 특히 SNS가 일상인 요즘엔 더합니다. 해시태그 하나에 하루를 쏟아붓고 좋아요 수에 따라 기분이 결정되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보다 나중에 올라갈 게시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피곤해집니다. 웃고 있는 척 예쁘게 나와야 한다는 아빠, 다시 찍자고 할까봐 조심스러운 몸짓까지. 결국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감정 소모의 연속이 됩니다. 진짜 좋은 여행 사진은 억지로 만든 포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웃던 순간, 함께 걸으며 느꼈던 감정, 그런 장면이 오래 남는 법이죠. 만약 누군가와의 여행이 사진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졌다면 그건 그 사람이 추억을 공유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도구처럼 쓴 것일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순간 바로 돈 계산할 때입니다. 커피 한 잔과 간식, 택시 요금, 기념품 배송비까지 다 함께 섞여 쓰다 보면 몇백 원 단위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꼭 한 사람, 그 사소한 차이를 절대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물 안 마셨어요. 이건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나까지 내요? 손에 계산기를 들고 항목별로 분리하며 따지기 시작하죠. 문제는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알뜰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숫자로 나누는 사고방식, 즉 교환 중심적 관계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낸 만큼 받아야 하고 내가 쓴 만큼 돌려받아야 하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치보다는 공정하게만을 따지고 정산이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손해보았다는 느낌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문제는 이기심보다 미묘한 정서입니다. 함께 여행하는 입장에선 처음엔 웃으며 넘기지만 계속되면 결국 마음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아까 택시비 냈는데, 저번에도 내가 커피 샀는데, 신뢰보다 손익계산이 앞서면 여행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조용한 감정의 줄다리기가 됩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소액보다 소중함을 셉니다. 몇백 원의 차이보다 누구 덕에 내가 편했는가를 기억하고 숫자보다 배려를 더 따지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돈은 정확히 나눌 수 있어도 마음은 그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함께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누군가 늦는 상황은 정말 자주 생깁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오래 고르거나 기념품 가게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거나 그냥 사진 찍느라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모두를 기다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런 순간 일부 사람은 얼굴의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는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괜찮다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생각보다 흔치 않은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느긋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겐 함께하는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행은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도 자연스럽게 끌어안고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늦었을 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몰아붙이는 대신 괜찮아, 천천히 와도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사정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도 불편하지만 내 입장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배려심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예상보다 늦어져도 내 마음이 먼저 위로받는 느낌을 받게 되죠. 여행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내 삶의 흐름도 존중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단순한 느긋함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소중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행을 가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묻혀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활발하고 리드하는 사람이야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기 마련이지만 진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오히려 뒤에서 조용히 주변을 챙기는 사람이죠.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언제나 무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레 살피는 사람. 말수가 적은 누군가가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알아차리고 아무 말 없이 옆에 다가와 괜찮으세요? 한마디 건네는 사람. 그 사람의 배려는 요란하지 않지만 묘하게 안심이 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관심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SNS용 사진을 찍기 위해 챙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줄까 해서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가 외롭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섬세하게 감지하는 관계적 민감성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관계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감정 공감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분위기 속에서 누가 조금 어색해하는지, 누가 뒤처지고 있는지 그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서서 뭘 하진 않아요. 대신 말없이 속도를 늦춰주고 눈을 맞추며 함께 걸어줍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두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행의 공기는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리더나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를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음에 남는 건 늘 조용히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다. 여행에서든 인생에서든 진짜 좋은 사람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를 돌아봐주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웃고 있을 때 한 사람의 침묵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여행은 이미 반 이상은 성공한 셈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호텔에서 집 내려주시는 기사님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식당 직원에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건네는 사람. 이런 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인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을 보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보통은 우리 모두 예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낯선 환경에선 특히 여행처럼 이동이 많고 피곤한 일정이 계속되다 보면 평소 같으면 했을 인사도 놓치기 쉬워요. 바쁘고 지치다 보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깜빡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의 수고를 잊지 않고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예의 바른 게 아니라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런 태도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상대를 인간으로서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중요한 사람에게만 친절하잖아요.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같은 높이로 대하고 같은 무게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요. 그게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행 중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기사님께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사람. 그 모습 보면 괜히 나도 따라하고 싶어지죠. 그런 분위기는 퍼져나가요. 한 사람의 예의가, 한 사람의 태도가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결국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내 마음도 덩달아 정돈되는 걸 느껴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상대를 향한 존중이 묻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행에서든 인생에서든 꼭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요? 여행이라는 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늘 변수라는 녀석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맑다던 날씨가 갑자기 비로 바뀌고 기대했던 맛집은 문을 닫고 교통은 막히고 일정은 어그러지죠.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얼굴부터 굳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왔냐는 말이 절로 나오고
그 분위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흐린 하늘을 보며 비 오는 여행도 멋있네요 라고 웃고, 계획이 틀어졌어도 오히려 이게 더 기억에 남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 한마디에 얼어붙은 분위기가 말랑하게 풀어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다시 편안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 그 이상입니다. 바로 감정을 선택할 줄 아는 유연함이죠. 이런 사람은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감정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뀐 상황 안에서 의미를 찾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기분까지 살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비가 와도 길이 막혀도 결국엔 추억으로 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의 말 한마디가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그 순간을 함께 있는 사람들과 잘 만들어가려는 마음. 그게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누구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라면 여행이든 인생이든 길이 틀어져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마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피곤해서 예민해지고 누군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말이 끊긴 그 정적 속에서 모두가 어색함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럴 때 꼭 한 명 티내지 않고 조용히 한마디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요? 혹은 근처에 카페 있던데 잠깐 들러요. 그 말이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한마디로 딱딱하게 굳었던 분위기가 스르륵 풀리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의 흐름을 무심코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말은 안 해도 불편해하는지, 누가 지금 표정이 굳었는지 눈빛과 기류만으로도 감지해냅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파구를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끌고 주목을 받지만 이 사람은 조용히 한 발짝 뒤에서 모두가 편해질 수 있도록 감정을 조율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들을 감정 완충자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끼되 휩쓸리기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분위기를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이 풀리며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됩니다. 리더십은 꼭 앞장서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조금씩 불편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드럽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게중심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더 좋게 만드는 건 대단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무거운 공기를 가볍게 바꿔주는 작은 제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인생에서도 꼭 곁에 두고 싶은 존재 아닐까요? 요즘 같은 휴가철에 과연 어떤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갈 건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